오늘은 제가 자 이렇게 우리 12월까지 이렇게 필독서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제가 지금 읽어보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애터미와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또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뭐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안 읽어봤어도 카네기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있고 데일 카네기가 있어요. 앤드류 카네기는 우리 포항제철 같은 그런 철강 있잖아요. 미국에서 예전에 뭐 철도라든지 빌딩 짓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또 배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철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 철을 거의 미국 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어떤 그 회사를 만들었던 앤드류 카네기에서, 그래서 카네기 무슨 홀 뭐 이런 걸 막 만들고 기부도 엄청 해서 도서관도 엄청 기부하고 우리 회장님만큼 이렇게 막 기부를 하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앤드류 카네기예요. 그 미국 최고의 부자라고 했던 사람. 근데 이 데일 카네기는 그분은 아니고 미국의 이제 작가 또 강연하시는 분 또 동기부여가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아니 그죠 20세기 초에 그 YMCA에서 이제 대중 연설 강좌를 이제 개설을 했어요.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잘 이렇게 영업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여기 이분의 관심사는 뭐냐면 인간관계 쪽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 핵심을 좀 꿰뚫어 가지고 친구를 많이 만들고 적을 만들지 말자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들고 사람을 설득하는 법, 그게 이제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해가지고 인간관계론. 우리나라에는 이제 인간관계론인데 미국에서는 이제 요런 제목이죠. 이걸 1936년도에 여기 이제 강의하면서 이렇게 미션도 주고 했던 그런 어떤 사례들, 아 이래서 좋아졌어요, 저렇게 좋아졌어요 하는 그 분들의 어떤 그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 책을 이제 발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80년 넘게 지금 이제 이 책이 이제 발매가 됐는데 자기계발서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뭐 스티븐 코비의 뭐 세븐 헤빗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자기계발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계발서들이 모두 이 책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이 책을 보고 자기의 어떤 그 어, 인생관을 이렇게 바꾼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동기부여를 받고 성공의 길로 들어선 박한길 회장님도 아마 이 책을 꼭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책 내용에 보면요.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하거나 하나 비난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불평하지 말라.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거 뭐예요? 비비불. 그죠? 비비불. 이거 하지 마라. 우리가 시스템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의 시스템뿐만이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이거. 비비불. 이게 어디서 나왔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나온 거예요. 자,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이 제목이 있습니다. 맛있는 꿀을 얻으려 그러면은 벌이 여기서 잘 살 수 있게끔 잘 돌봐주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벌통을 계속 차버려. 예? 기분 나쁘다고. 왜 웽웽거리냐 이러면서 이 벌통을 자꾸 걷어차면은 벌이 놀라거나 여왕벌이 또 딴 데로 가버리거나 해가지고 벌이 꿀을 이렇게 못 만들겠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벌통을 걷어차는 행동이 뭐다? 비비불이라는 거죠. 벌통을 걷어차놓고 꿀이 없어요. 그건 당연히 없죠. 벌이 다 달아났으니. 자, 이 원리라는 거죠. 혹시 대구에 계시는 분들은 이분 아실 거예요. 이분 건물도 있거든요. 이분은 30만 마리를 여기 붙여가지고 기네스북에 이렇게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안상규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벌을 사랑할까요? 벌을 차버릴까요? 사랑해요. 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또 벌을 무서워해도 이렇게 안 되겠죠. 그죠? 우리는 벌 한 마리만 있어도 그냥 벌 한 마리만 있어도 그냥 막 도망가고 하는데 이분은 30만 마리를 몸에 붙였단 말이죠.
자, 이렇게 벌을 사랑하니까 벌이 달라붙더라. 그죠? 이분 굉장히 부자가 됐겠죠. 링컨에 붙이지 않은 편지라는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제16대 대통령, 워싱턴 DC의 그 백악관, 그 근처에 가보면은 이렇게 링컨 기념관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구경 가고 하는 그런 관광지인데, 이분이 암살되고 난 다음에 책상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분한테 조지 고든 미드라는 사람한테 보내려고 했던 편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굉장히 이분을 비난하는 글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남북 전쟁에서 링컨은 이제 북군이잖아요. 북군의 대통령인데 남군하고 싸우면서 여러 가지 뭐 실수도 하고 뭐도 하고 해가지고 장군들을 계속 갈아치운 거예요. 계속 갈아치우는 중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남군이 이제 비가 와가지고 후퇴를 하는데 이 남군들은 강 건너서 이제 도망가려고 했는데 강이 너무 불어져가지고 이게 도망을 못 가는 거죠. 북군이 여기서 한 번만 더 밀어붙이면 전멸되거나 항복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남북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링컨이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이 미드 장군. 빨리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남군을 괴멸시키시오. 이렇게 명령을 탁 내렸는데 이분이 그대로 안 한 거예요. 그대로 안 하고 며칠 쉬는 사이에 강물이 좀 줄어드니까 남군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하는 편지를 썼는데 안 붙인 거예요. 붙였으면 이제 또 이분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지. 안 붙여서 결론적으로는요. 이분이 게티스버그라는 곳에서 남군을 결정적으로 다 물리쳐 가지고 결론적으로 남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이제 사례가 있는데 자, 왜 붙이지 않았는가? 링컨도 젊었을 때 굉장히 다른 사람을 질책하고요. 한 사람한테 어떤 꼬투리를 잡으면요. 엄청나게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이래요. 그랬는데 한 번은 그렇게 어떤 사람을 이제 조롱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열받으니까 결투를 신청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결투를 신청해서 이기면 명예를 찾는 거고 지면은 그 사람이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투를 신청해가지고 링컨은 이제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죠, 그때. 그래가지고 결투까지 갔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입회했던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그 결투는 이제 안 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링컨이 굉장히 조심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한번 경상도 말로 시컷 먹은 거죠.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조롱이나 비판이나 이런 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젊었을 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런 편지를 썼지만 결론적으로 그래 나는 지금 백악관이라는 조용하고 편안한 곳에서 있는데 이분은 지금 사람이 몇만 명이 죽어나가는 전쟁터에서 내 명령을 어쩔 수 없이 그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편지를 안 붙였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아무나 한다는 거죠.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데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리더들이 갖춰야 되는 덕목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솔직하게 진심으로 인정하고 이제 칭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 비방, 불평을 자꾸 하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칭찬해 준. 인정, 칭찬, 축복하자. 우리 그런 이야기 있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열렬한 욕구를 불러일으켜라. 자, 이렇게 사람을 다루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자,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해서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애터미하고 좀 적용을 해보면 백만갑 활동 시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이렇게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스마일 해라. 웃어라.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거 한번 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웃어라 그러면은 이런 분들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이 말도 맞는 말이죠. 근데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이 책에도 나오는데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자, 미국의 심리학자입니다.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행동이 감정을 따르는 것 같지만 사실
행동과 감정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지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하면은 그 부분의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감정도. 그러니까 행복 안 한데, 또 웃고 싶지 않은데 웃으면 행동하면 조절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가는 최고의 길은 즐거운 자세를 가지고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된다 박수 하죠. 그죠? 된다 박수 하고 나니까 웃잖아요. 웃어 보니까 기분 좋잖아요. 딱 이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리더들은요,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백만갑 할 때도, 아유, 내가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 말고 웃어보세요. 웃으면은 나한테 웃을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잘 듣는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라 그러면요, 듣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상대방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듀버노이 베이커스라는 이런 빵 제조 회사가 지금 이제 예전에 굉장히 큰 빵 회사였대요. 여기에 CEO가 여기 이 회사를 이제 운영하는 분이 어떤 호텔 체인에다가 빵을 좀 납품하고 싶었던 거죠. 이 호텔에 빵이 엄청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납품권을 좀 따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매니저를 이제 4년간 쫓아다녔대요. 4년간 여기도 가서 매니저도 뭐 찾아보고 매니저하고 미팅도 해보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성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4년 만에 어떻냐 하면은 이 호텔 매니저가 어떤 관심사를 가지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뭐냐면 호텔 경영자 협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호텔 매니저가 여기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이 회의를 하는데 여기 회장도 막 맡고 그리고 여기에 자기가 회장도 되면서 여기에 온 정신을 막 쏟으면서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이 빵 제조회사 그 사장님이 알고 난 다음에 매니저하고 미팅을 요청을 해가지고 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매니저님, 그 호텔 경영자 협회에 거기 뭐 하는데요? 거기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관심을 딱 보인 거예요. 다른 상대방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죠. 자, 관심을 딱 가져서 질문을 딱 던지니까 이분이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니까 막 이 호텔 경영자 협회가 뭐 하는 회사고 뭐 하는 데고 자기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거기 가면 어떤 일이 있고 하면서 막 또 이런 팜플렛 가지고도 막 설명하고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시네요. 아우 좋으시네.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분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빵을 납품해야 되는데 괜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자, 호텔 경영자 협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어? 질문하고 아이고 그러시네요.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따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미팅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호텔 경영자 협회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매니저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뭐 하시는 분이시냐고. 왜 찾아왔냐고. 아, 저는 빵을 납품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우리 호텔 체인에 빵을 납품하십시오 하면서 자기 직원을 딱 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우리 호텔 매니저님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했길래, 너무너무 기분 좋게 이렇게 이 빵 제조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맺으라고 나를 보냈는지 모르겠다고. 자, 이분이 한 건 뭐예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그죠? 들어주고요. 상대방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분이 이야기하게 하고, 중요성을 인정하게끔, 이런 식으로 그대로 했더니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어요.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애터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있어요. 어떤 미용실 갔는데 손님도 없고 식당에 갔는데 손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하소연 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듣다 보면 아우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백만갑을 하거나 어떤 파트너를 후원을 할 때 여러분들 그분의 관심사, 그분의 어떤 고충에 대해서 들어주시고 그분과 공감대를 형성해 보시기 바래요. 이게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분 자기 빵 넣기 위해서 몇 년 했어요? 4년이에요, 4년. 또 이런 예가 있어요. 코네티컷 출신 변호사 R 이분이 변호사분이
자기 강의를 들었거든. 아까 그 YMCA에서 이제 강의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준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가서 어떤 분하고 만나면은 칭찬해 주시고요. 인정해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면서 이제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아내하고 같이 롱아일랜드에 있는 아내의 이모.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큰 관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내의 이모니까 그냥 핏줄이 아니에요. 자기 친척도 아니야. 근데 아내의 이모님하고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이제 자기 그 친척들하고 같이 놀러 가버렸고 이모하고 이 변호사가 그냥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적용을 한 거예요. 아, 뭐 칭찬할 거리 없나? 하면서 쭉 둘러보니까 집이 이렇게 멋진 거예요. 옛날 집인데. 이 이모님이 살고 있는 집인데 오래된 집이지만 굉장히 좀 멋있는 거예요. 이모님, 이 집이 참 옛날에 이렇게 지었고 멋있네요.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모님은 뭐예요? 자기의 관심사가 있는,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집안의, 집에 대해서 칭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집안의 귀중품도 보여주고, 가구도 보여주고, 그림도 보여주고, 장식도 보여주고 하면서 이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구경을 시켜주는데 다른 친척들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유, 그래요. 예, 예, 예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그러시네요. 이거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은데, 멋지네요. 이러면서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진심 어린 칭찬을 해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모님이 어디로 갔냐 하면은 차고로 안내를 하더니 이 차를 탁 보여주는데요. 이 차가 이제 지금은 없는 패커드라는 브랜드의 차입니다. 이게 이제 포드 자동차에 밀려가지고 없어진 차인데 이 차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쌌던 차거든요. 지금 현재 이 차가 골동품 차 있잖아요. 그런 차로 취급이 돼가지고 이런 차 한 대가 얼마에 팔리냐면 50억에 팔린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비싼 차인데 자기가 보기에도 거의 새 차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는 어떤 차입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타려고 샀는데 한두 번도 못 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새 차죠. 그래서 이 차를 우리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왜요? 아니 다른 친척들도 있고 그러신데 왜 저한테 주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이야기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이 차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너처럼 집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이런 귀중품이나 이런 집안 가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이 차를 탈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차를 주더라는 거죠. 선물로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이분이 한 게 뭐 있어요?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이 인정 원리대로 그냥 움직여 본 거예요. 여러분도 꼭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백만가위든 여러분 파트너를 후원하든지 간에 요 부분 있죠? 자, 그냥 겉으로 그냥 예, 예, 아이고 괜찮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진심 어린 여러분들의 관심과 어떤 칭찬을 통해 가지고 그분과 공감대를 형성해 보십시오. 그분의 관심사에 대해서. 자,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논쟁을 피하는,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논쟁을 피하는 법.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의견을 존중하고요. 자, 본인이 틀렸다면 인정하라.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하다가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는 실수 안 하나요? 리더도 조금, 좀 과하게 이야기하다 해서 좀, 미안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조금 자기가 뭐 어떤 모면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뭔가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들킬 수도 있는 거예요. 리더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파트너한테 소홀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 파트너가 막 이야기하면 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제가 조금 그랬다고. 요즘 사정이 그래서 조금 내가 정신이 없었다고. 인정하시면 돼요. 이거를 변명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상대방이 내라는 대답할 수 있는 문제를 화제로 삼아라. 다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도록 만들어라. 예? 설득하려 그러면요. 자, 그리고 8번.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려 했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헨리 포드가 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비결이란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당신의 관점뿐 아니라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이게
도저히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안 통하는 리더가 있어요. 도저히 안 통하는 파트너분들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바운더리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가 없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하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행동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을 읽어서 건질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카네기 이분이 딱 써놨어요. 늘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려는 경향을 여러분들이 건졌다 그러면요, 이 책 다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애터미 리더는 나의 관심사, 나의 목표, 나의 니즈가 아니고 남의 관심사, 남의 목표, 남의 니즈에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나의 관심사, 나의 목표, 나의 니즈는요, 남의 관심사, 남의 목표, 남의 니즈를 채워주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는 게 애터미 마케팅 플랜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고 내 관심사, 내 목표, 나의 니즈만 생각을 하다 보면요, 전혀 사람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요. 나의 목표, 나의 관심사가 달성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거라는 거예요. 황금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나 판매사 되고 싶어요. 팀장 되고 싶어요. 국장 되고 싶어요. 한다면 너희도 남에게 해주래. 다른 사람을, 그죠? 내 파트너를 판매사, 팀장, 국장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그걸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입니다. 자, 왜 황금률대로 안 하느냐? 왜? 교만해서 그래. 높아졌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금전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감정이 우선이야. 파트너들 필요 없어. 스폰서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우울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끝이에요. 안 되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파트너가 힘들어요. 나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또 파트너가 또 이렇게 뭐 힘들다 그래요. 스폰서가 그렇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그게 높아진 사람이에요. 교만이에요. 전부 남 탓이에요. 내 사업이 잘 된 거는 내 탓이고 안 되면은 남 탓이야. 마음에 불평불만이 가득해요. 못 받은 것만 생각해요. 파트너분들도 이런 파트너분들이 있죠.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1월 달, 2월 달에 도와준 건 생각도 안 하고 3월 달에 좀 못 도와주면은 막 입이 또 튀어나오고 감사해야 하지 않는 당연한 거죠. 스폰서가 포인트 넣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파트너가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죠. 그렇지만 낮아진 사람은 겸손하죠. 우리가 겸손이 선기자잖아요. 겸손이. 그죠? 이 겸손은 손해보는 것이 더 큰 이익을 확신하기 때문에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금전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분. 손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큰 이익을 얻습니다. 잘못한 점을 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내 탓이에요. 예. 아, 그러셨냐고 죄송하다고 미안합니다. 저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좀 상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쁨과 소망이 가득해요. 자신이 받은 걸 생각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 그래도 내가 직급은 팀장이고 직급은 국장이고 하지만 판매사밖에 못하고 뭐 세미밖에 못해도 아 그래도 내가 지금 현재 세미네요. 지금 현재 그래도 판매사네요. 다른 분들은 그거 하려고 200만 포인트, 300만 포인트 하는데 나는 그래도 그보다 적게 해도 달성이 되네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루하루 회개하는 거죠. 물이 딱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현재 쥐고 있는 거 지금 현재 애터미 사업에서 이루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비어 보입니까? 더 차게 보입니까? 절반 정도 찼네요. 그러면 나머지 절반을 어떻게 채울까요?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지? 근데 절반 비어버렸는데 원래 다 찼는데 비어버렸어요. 아이고 망했어요. 끝났네. 이것도 다 빠질 것 같은데요. 그건 NT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도 다 비워집니다. 이 기로에서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좌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박항일 회장님이 진짜 생각났어요. 박항일 회장님이 해모힘 포수 늘려주고요. 그리고 화장품, 그죠? 용량 늘려주고 한 거 회장님이 착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아니죠. 영리해서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부자, 그죠? 당장의 어떤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분은요, 다른 사람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100억 기부하는 거예요. 몇 번씩 100억 기부하셨죠, 지금. 여러분, 그거 쉬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요. 교만한 마음이면요. 못합니다, 절대. 돈이 있는 사람이 1억, 2억은 하겠죠. 근데 100억은 못한다니까요. 못한다니까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00억 기부한 게 지금 세 번째예요.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내 당장의 이익이죠. 30대 30. 그거 자꾸 그런데 연연해 하지 말고 사람 키우는데, 그죠? 사람을 키우는데 파트너분들, 파트너, 상대방, 그죠? 내가 아닌 상대방이 지금 오늘 맞았냐, 안 맞았냐, 그거부터 먼저 보시라니까요. 그거부터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분이 쌤이 했냐, 안 했냐, 판매사 했냐, 안 했냐, 그걸 먼저 신경 쓰세요. 내 파트너분 중에서 지난달에 3번 맞았는데, 수당 3번 맞았는데, 이번 달에 2번 맞은 사람이 있느냐? 그럼 빨리 한 번 더 맞게 해서 평균은 맞게끔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나 250만 판매사 다 됐고, 나 이번에 그냥 팀장 다 됐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부자보다는 부유한 사람이 되셔야 큰 빅리더가 됩니다.